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감사합니다 7화와 8화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숨겨진 진실들이 밝혀지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흥미진진한 전개였죠. 7화 숨겨진 진실의 폭로. 7화의 시작은 윤우와 박 과장의 미묘한 관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과거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친분을 쌓아왔지만 윤우가 박 과장의 스팸 메일 해신 사건을 보고하면서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스팸 메일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 과장이 스팸 메일을 해신한 것은 보안이 생명인 기술개발실에서는 치명적인 실수였죠. 윤우는 이를 실장에게 보고했고 이로 인해 박 과장은 윤우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우가 단순히 피해자로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기술 유출의 냄새를 맡고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윤우와 한수는 박 과장이 보관하던 메일에서 다크웹과 연결된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 다크웹은 JBIMS 기술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중요한 단서였죠.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자의 배신을 넘어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제2건설 내의 치열한 경쟁과 권력 다툼이 불러온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일은 박 과장이 아닌 이지훈 실장이 진짜 범인일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한수에게 은밀하게 박 과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이 과정에서 한수는 친구인 윤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박 과장의 컴퓨터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던 시도가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한수는 이 실패를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그는 앞으로 더 철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겠죠. 차일의 냉철한 직감은 한수와 함께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의 협력이 드라마의 주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차일의 과거가 드러나며 그가 왜 냉철하고 신중한 인물이 되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 감사 진행 중 누군가가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경험이 그를 지금의 차일을 만들었겠죠. 이러한 과거는 그의 현재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차일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시청자들이 기대하게 만듭니다. 8화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사건. JBIMS 시연회에서 모든 것이 폭로됩니다. 차일은 기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브로커를 찾아내고 그가 이지훈 실장과 비밀거래를 시도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시연회를 중단시키고 그들을 추궁하는 차일의 결단력과 카리스마는 시청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장면은 차일이 얼마나 뛰어난 직감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차일이 진정한 정의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앞으로 펼칠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이지훈은 JBIMS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개발팀은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되고 이지훈의 몰락은 그가 가진 관계와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이지훈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닌 조직 내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2건설 내부의 만연한 경쟁과 압박이 그를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황세웅 사장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신뢰하던 이지훈의 배신은 그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혔죠. 황세웅은 사장으로서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지만 신차일의 철저하고 냉철한 감사 스타일은 때로 그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신차일은 모든 사안을 규정에 따라 엄격히 감사하며 회사 내의 부패와 부조리를 가차없이 드러내려 하죠. 황세웅은 이런 신차일의 스타일에 점차 불만을 느끼는데요. 황세웅은 제2건설의 이미지와 신뢰를 극도로 중요시하며 외부에 부정적인 노출이 되는 것을 꺼립니다. 반면 신차일은 회사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와의 소통도 고사하며 문제가 있으면 대외적으로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황세웅에게 회사의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줍니다. 신차일은 독립적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는 상사의 지시보다는 자신의 직감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이는 황세웅이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죠. 신차일의 독자적인 판단은 때로 황세웅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황세웅은 그를 믿고 맡기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듯했지만 회사 내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새로운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 사건은 감사팀 내부에도 파장을 일으키며 신입사원인 한수와 서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한수의 인적성 검사 결과지가 누락되면서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문상우 대리가 이를 해결하며 상황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의혹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채용비리 사건은 단순한 오류를 넘어 제2후건설 내에 숨겨진 또 다른 음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팀은 사내 인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비리 감사 대상 기간은 4년 전까지 확대되었고 이문정 대리가 연루된 비리를 숨기기 위한 인사팀의 자료 은폐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황세웅은 채용비리 문제를 외부 감사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는데요. 외부 감사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적 계산이 가장 큰 요소로 보입니다. 그는 외부 감사를 통해 신차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불신을 해소하며 위기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황세웅은 이를 통해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마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외부 감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흥미롭게 전개할 것입니다. 황세웅이 외부 감사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갈등과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 도입이 황세웅의 의도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지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신차일에 대응 외부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신차일이 내부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조사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황세웅과 신차일 사이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드라마의 주요 전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된 정 대리의 음모가 외부 감사로 인해 밝혀질지 아니면 더 큰 음모로 발전할지에 대한 긴장감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펼쳐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